번성에서 봉헌으로. 완전한 헌신으로 행해진 모든 일은 그 안에 행운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29번째 선물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끝날 때까지 여정을 계속 따르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헌신을 지속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내면의 방향에 일치시키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신뢰하고 나머지는 자연히 떠맞도록 허용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29번째 선물의 순수한 마술입니다. 29번 유전자 키 선물, 헌신. 안녕하세요. 29번 유전자 키 2번 라인의 날입니다. 저는 자유입니다. 온전한 헌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카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저는 29번의 헌신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아주 깊이 사무치도록 여절이게 배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EQ에도 인생 후반의 커다란 주제가 될 로스노드에도 29번을 가지고 있기에 스승처럼 배워야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예전 카드뉴스를 통해 전 골든패스 과정의 산물처럼 작가의 타이틀을 얻었다고 했었지요. 첫 번째 작품을 유명 플랫폼에 올리고 1년 전쯤 두 번째 작품을 공모전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명함을 내밀기도 창피할 정도로 아주 처참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헌신이 무엇인지 배움의 길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이 작품의 집필을 그만둘 것이냐, 끝까지 갈 것이냐. 그건 상담과 심신치유를 업으로 삼고 있던 제겐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장 돈을 버는 대신 글을 썼어야 했으니까요. 골든패스 과정에서 꿈처럼 얻게 된 이 작업을 저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계속 집필을 하겠노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기도 없는 작품을 쓰느라 고독과 싸우고 정신적 압박감을 견딘 끝에 158화의 작품으로 완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9번이 말하는 그 헌신의 길에서 오는 행운의 씨앗 때문일까요? 한 출판사에서 이 작품과 함께 작업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작품은 자식과도 같습니다. 최소한 세상에 드러나게 하자 그 마음 하나로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헌신이란 시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년에 걸쳐 작업한 작품이 단 한순간에 모조리 뒤엎어졌고 다시 집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거기다 10시간 넘게 작업한 글은 허무맹랑하다, 감정선이 맞지 않다, 유치하다, 다른 작품을 보지 않냐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삭제당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누군가와의 만남을 줄이고 밥 먹을 시간도 줄이고 여태 해왔던 활동도 접고 가족들까지 등한시하면서 써간 글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다시 삭제. 되레 담당자가 직접 수정한 글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벼랑으로 몰고 가듯 저를 한계에 부딪히는 생활을 몇 개월 반복하다 보니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작가라는 정체성은 무너지고 이 작품에 쏟아부었던 것들이 허무해질 정도로 저는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만두어야 하나? 이 꿈을 접어야 하나? 그때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왜 이 글을 쓰고 있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 작품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싶다. 애초에 이런 경험을 하게 했던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만 헌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작가라는 자존심도 버리고 예쁘게 쓰려는 허영심도 내려놓고 내가 아닌 타인이 작품에 손을 대도 저는 이 작품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빈 문서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가는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다시 쓰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헌신의 길은 정말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명 플랫폼의 런칭 날짜가 잡히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런칭을 미뤄가면서까지 10편에 가까운 글을 삭제하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또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품을 태어나게 하자. 그 하나로 예스를 외치며 정말 죽은 힘을 다해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헌신의 길은 정말 지독한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삭제를 해대던 담당자도 버티지 못했던지 런칭 3주를 남겨둔 상태로 완결이 30화나 남았는데 저에게 작업을 그만두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런칭일은 잡아두었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통보였습니다. 끝도 없는 한계였습니다. 담당자의 멱살을 잡고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고 싸우고 싶었고 하늘에 대고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냐고 원망하고 싶었고 헌신으로 예스를 하면 행운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의 책임을 선택했고 모든 것을 항복했습니다. 이 상황에도 예스를 했습니다. 불순물 하나 없이 오로지 헌신하고자 했던 것 하나만 남고서야 수렁 같던 제 상황이 조금씩 변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미안하다며 다시 작업을 하자고 연락을 해왔고 저는 작품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그 하나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출산을 할 때 오로지 아이를 낳는 것 하나에만 집중하듯이 제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초인적으로 글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순간순간 시험에 들게 하는 역경 속에서도 말입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감사하게도 끝은 있었습니다. 내면뿐만 아니라 일상 자체도 모두 초토화시켰던 그 작품이 바로 오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오늘이 런칭일입니다. 결국 저는 작품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그 원을 헌신의 길 끝에서 이루어냈습니다. 이 헌신의 길이 어땠냐 물으면 저는 지독하게 혹독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헌신이 무엇인지 알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29번의 카드뉴스를 쓰게 되었던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오듯 오늘의 카드뉴스도 이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작품을 했던 1년 반의 모든 순간은 제게 사랑이었기에 이 순간 당당히 외칩니다. 사랑합니다.